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민주당의 텃밭 호남에서 치러지고 있어요. 또 조국 혁신당이 또 참전하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자, 먼저 이번 10월 재보선 영광 곡성 지역에도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후보가 이제 나왔는데 좀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선거는 여러 후보가 나오면 다 경쟁할 수 있죠. 근데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는 윤석열 정권의 이 폭정, 실정, 음흠. 이런 것을 심판하고 단죄하고 끝내는 것이 제일 국민이 원하는 우선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저 민주당이든 조국 혁신당이든 모든 민주 세력의 제1과제라고 보고요. 네. 보궐선거는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더구나 뭐 호남 같은 경우는 어떻든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하여간 민주 세력의 안정적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선거에 뭐 올인하거나 이런 것이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당 차원에서 네. 대응하고 뭐 후보들이 뛰고 중앙당에서 필요하면 정책위 정도가 지원하는 음흠.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영광하고 곡성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자, 뭐 이제 말씀처럼 이제 사실은 정부 중앙당 같은 경우는 정부 여당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방당에서 지금 한다고 하지만 조국 혁신당이 만약에 뛰어든다면 좀 조금 열기가 좀 커질 것 같긴 합니다. 원래 민주당 호남의 민주당 텃밭이었지만 약간은 좀 분위기가 좀 과열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것은 조국 혁신당이 과열될 수는 있겠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부터 이제 지민 비조라든가 그렇죠. 쇄빙선 이런 것들을 아, 자임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쇄빙선의 방향과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음, 지금은 윤석열 정권에 구멍을 내는데 집중해야 할 때이지. 네. 뭐 전 당력을 다 뭐 모아서 지금 이렇게 뭐 호남의 한 개 선거구에 가서 올인할 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이렇게 지지층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음흠. 자, 이 지역 선거는 당도 중요하지만 인물하고 정책이 중요한데 일단은 장세일, 조상래 후보를 영광 곡성군수 후보로 냈고 부산 금정구청장에는 김경지 변호사를 이제 네, 네. 내세웠습니다. 그 후보들의 경쟁력을 좀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광의 장세일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있다가 이런저런 그 뭐 경선 룰 요구를 하다가 조국당으로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가서 후보가 된 상대 후보를 조국당 후보를 조국혁신당 후보를 포함해서 네.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쭉 뭐 여러 번 뭐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가장 경험이나 어떤 음흠. 경쟁력이 입증된 후보고요. 영광의 네. 후보는 또 곡성의 그 장세일 후보가 그렇고 음. 곡성의 조상래 조상래 후보도 후보. 예, 예. 거기도 뭐 아주 압도적인 또 경쟁력 음흠. 우위를 보이고 있는 후보고요. 독보적으로. 부산의 김경주 후보는 행정, 사법, 뭐 또 조세 이런 쪽의 경험을 다 갖추고 있어서 네. 우리 당 소속의 거의 이제 여성 후보인데요. 중년의 여성 후보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 은평의 김미경 구청장이나 맞습니다. 뭐 안성의 김보라 음흠. 시장이나 강북의 이순희 구청장 같은 그런 여성 구청장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뭐 경력이나 경험이나 심지어 어떤 외양까지 유사해서 저희 음흠. 굉장히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흠. 어젠가 뭐 그 조국혁신당에서 뭐 김경지 후보를 좀 깎아내리는 뭐 얘기가 아, 나왔던데 예. 그래서 뭐 왜 저럴까 뭐 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연히. 근데 음. 뭐 그래서 그 다 그 가장 그 강력한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경지 후보자 금정구청장 이제 보궐선거인데 이게 사실은 부산 지역이니까 뭐 민주당이 좀 쉽진 않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단일화를 해야지만이 그래도 해볼만 한데 조국혁신당 얘기는 지금 단일화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 세력이 조금 더 어려운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더 있는 후보로 단일화를 경쟁력 뭐 조사에 의해서 해온 것이 상식이고 뭐 일종의 전통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김경주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냥 이렇게 임의적으로 어디는 우리가 할 테니까 어디는 우리한테, 어디는 우리가 할게, 어디는 그 뭐 민주당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통상 그런 식의 접근법은 없죠. 예. 여긴 여기 하고 여기 좀 달라 뭐 이런 건 안 그러니까 이제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 식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땅 나눠 먹기 식으로 하거나 정치 공학적으로 하는 것은 요새 국민들이나 우리 지지층이 볼 때 이미 옛날 얘기고 그런 예. 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경쟁력에 의해서 결정을 해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네. 예. 호남에서 좀 이렇게 민주당 홀대론 최근에 좀 제기도 되고 있는데 중앙당 차원에서 이번에 좀 계획 같은 것도 새롭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와 또 현재의 민주당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 민주당이 이제 호남에 뭐 거의 독자, 뭐 외아들 이런 수준으로 이제 사랑을 받아왔고 또 사실 민주당이 호남이 만들어낸 정당 네. 뿌리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종의 일심동체 관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이제 지지도 받아왔고 그런 것인데 이제는 그 수준을 좀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에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대에도 민주당이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이 보수 수구 정권의 지역 차별에 맞서서 최선을 다해 왔지만 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민주당이 호남을 발전시키는 어떤 기본 정책과 어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실현하고 모든 뭐 시장, 도지사, 뭐 또 지방의원들이 그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2년 후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후보를 공천하고 또 그 이후에도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보선도 그 하나의 모델 케이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제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아하. 기본소득, 특히나 출생 기본소득 그리고 에너지 기본소득 이런 것이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잘 실현될 것이 전남부터 시작된다고 보는데 마침 영광 같은 경우는 원전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에 굉장히 적지이고 네. 또 곡성 같은 경우는 초저출생 지역이어서 출생 기본소득을 비롯한 현재 당의 브랜드 정책을 가장 이렇게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봐서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민주당은 시장 그러니까 도지사가 있고 그렇죠. 지방의원들이 다수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브랜드 정책들을 실현할 책임감도 정책도 있지만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 지금 중앙당은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군수 후보 A씨, B씨가 아니라 예. 결국은 영광이든 곡성이든 민주당 군수가 당선되는 것이 영광과 곡성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국 혁신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월세살이 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신장식 조국 혁신당 의원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곡성 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지금 곡성에 계신 겁니까? 네네, 지금 군청로 40-1 마당이 있는 농가주택에 지금 있습니다. 예. 아니, 곡성에서 주로 뭐 지금 민원실장 말씀하셨는데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먼저 이 박웅두 후보, 저희 곡성 네. 박웅두 후보 예. 열심히 그 노력을 하고 농민운동가로서 또 정책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인재 영입한 영입 인재다라고 음흠. 하는 점을 곡성 국민들에게 먼저 많이 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 곡성에 정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의도 국회에서 좀 풀어주기를 바라는 네. 국민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음흠. 월세살이 얘기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네. 비교적 일찍 조국혁신당 이 곡성이나 전남 지역으로 갔거든요. 그만큼 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의지가 좀 있다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우선 네. 저희들이 일찍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네. 이곳 그 민주당 같은 경우 이 호남 지역에서 워낙 오랫동안 뿌리가 깊은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죠.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늦은 거다 이거는. 네. 예, 민주당 후보들은 또 이 그 자기들끼리 이제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또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민주당에서 입당을 받아주지 않았던 무소속 후보를 입당을 시켜가지고 후보가 됐어요, 결국. 네. 조상래 후보라는 분이. 조상래 후보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민주당은 워낙 오래전부터 뿌리 깊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흠. 사실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뭐 빨리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월세까지 하면서 총력전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 지역, 특히 지금 뭐 영광하고 곡성에 보궐선거 열리는데 어쨌든 호남은 민주당 텃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좀 앞질렀던 측면도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 지금 솔직히 어떻습니까, 의원님? 어제 네. 그 영광 같은 경우 영광하고 곡성 양쪽 다 이제 첫 그 후보 구도가 확정이 된 양당 후보들이 확정된 이후에 네. 첫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쪽 아. 호남 지역에 있는 3개 언론사가. 예. 예, 근데 이제 영광에서는 오차 범위 내지만 조국혁신당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오호. 결과가 나왔고요. 예. 예. 곡성에서는 좀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후보 선출 과정도 조금 민주당에 비해서 좀 늦었고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는 곡성에서 좀 낮게 나왔지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왜냐하면 예. 당 지지율은 또 괜찮게 나왔어요. 음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만나면 우리 조국 대표 곡성 국민들 현장에서 만나면 안아주십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흠. 서초동 촛불에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올라갔다 왔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즉 조국 대표를 우리 곡성 국민들이 지난 선거에서 살려주셨거든요. 조국혁신당 덕분에 저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고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고 있어서 저는 뭐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인물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곡성에는 박웅두 후보가 또 영광에는 장현 후보, 금정구청장에 류재성 변호사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또 경쟁력 또 어떤 사람인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네. 부산대 출신이고 네. 예, 부산에 원래 연고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야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부산에서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부산으로 내려가신 지 한 10수년이 좀 지나셨어요. 네. 찐입니다. 제가 아는 저도 유재성 변호사 아는데 찐이다, 찐. 찐이다. 예. 예. 이분이 이런 찐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놀라웠어요. 더군다나 또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고, 네. 장현 후보는 영광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역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인지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영광 국민들이 다 아시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네. 깨끗하게 살아왔다라는 점을 영광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고 지역에서 정치활동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박웅도 곡성 군수 후보는 정말 곡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네. 스스로 메론 농사 여기 곡성의 특산품입니다. 그 다음에 소란 농사 짓던 농민이고 또 농민 운동가고 농민 정책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곡성에는 농민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농민수당 1년에 60만 원 받거든요. 상품권으로. 근데 이거 군수나 군의원님들이 다 안 된다고 했었는데 막 서명 받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국회 통해 가지고 국민수당을 만들었어요.
아하. 농민수당을. 예. 예. 이랬던 분이다. 음흠. 그리고 섬진강에서 그 일대가 범람해가지고 수해 나서 논밭 다 잠겼을 때 나서서 이분들 수해 피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해준 사람도 박웅두입니다. 그래서 네. 곡성하면 박웅두, 음흠. 영광하면 장현, 찐하면 금정의 유재석. 예. 뭐 라임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다만 유권자들이 이제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 거는 좋지만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 텃밭이기도 하고 또 부산 금정구청은 구청장은 그냥 한 명이 가도 이기기 어려운데 이렇게 분열돼 있으면 단일화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네. 그 우리 양궁 단체전 보시잖아요. 네. 하고 개인전도 있잖아요. 단체전에서는 김재덕, 김우진, 이우석 요 세 사람이 먼저 활 쏘면 바람 방향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뒤에서 화이팅도 외쳐주고 6시 방향입니다 9시 방향입니다 하고서 단체전에서 힘을 모으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 윤석열과 싸우는 데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그리고 다른 야권들이 단체전 할 때처럼 힘을 딱 일말의 틈도 없이 굳게 뭉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단체전 잘해야 되니까 야 이번 개인전에서는 김재덕만 출전해 이우성만 출전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개인전에서는 개인전대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메달도 따고 우리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도 따고 네. 뭐 그 이우석 선수가 동메달 따고 이렇게 다 그 메달 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금정 강화는 단체전 호남은 개인전이다. 예. 그래서 강화에서는 저희들이 민주당 후보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금정에서는 단일 후보로 단일화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금정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일화 효과를 내면서 민주당 후보든 조국혁신당 후보든 단일 후보가 딱 돼서 이재명, 조국 두 분이 가서 단일 후보 손을 딱 들고 전 국민이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처럼 전 국민이 자 지원합시다. 전 국민 금정 연구자 찾기 한번 합시다. 하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목표는 물론 우리 후보를 낸 개인전에서 우리 후보가 응원하는 선수가 금메달 따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체전까지 이겨서 4대0 싹쓸이를 하는 거다. 야권이. 다 이겨야 된다. 다 이겨야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전 상태에 빠질 겁니다. 윤한 갈등이 피크를 찍기 위해서 점점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패배 누구 책임이냐? 한동훈 책임이냐?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이냐? 이거 가지고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싸움이 날 것이다. 예, 그때가 되면 김건희 특검이든 한동훈 특검이든 최혜병 특검이든 그때는 기회가 생긴다. 그 내전의 가운데서. 네, 알겠습니다.